안녕하세요. 대한비뇨기종양학회와 함께하는 방광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광암의 치료와 관련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비뇨기종양학회 교수님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비뇨의학과 구자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 김경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부산백병원 비뇨의학과 이찬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함께하십니다. 그러면은 방광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광암의 치료는 크게 수술과 약물 치료로 나누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대표적으로 내시경을 통해 방광의 종양만을 긁어내는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과 그리고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로봇, 개복술, 그리고 복강경 등을 이용한 근치적 방광 적출술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방광 내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광내 약물 주입법, 그리고 흔히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암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암 화학요법이 있습니다. 이외에 환자의 나이 및 활동 능력, 그리고 종양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방광을 보존하는 이런 치료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 그리고 방광을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방광 부분 절제술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엄청나게 많은 방광암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치료 방법이 결정되는 건가요? 네, 저번 시간에 그 방광암 경계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방광암은 크게 경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방광암이 방광 안에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방광 밖을 나가는지에 따라서 이 치료 방법 자체가 틀려지게 되고요. 방광암이 방광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지만 방광암이 방광 밖을 벗어난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이런 항암 치료 등의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의 경우에는 방광암이 근육을 침범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방광암이 근육을 침범했다면 방광 전체를 다 드러내는 근치적 방광 적출술이 표준 치료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 방광암의 뿌리가 근육까지는 안 가고 일기, 점막까지만 갔다 하면 그 방광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을 표준 치료 방법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 이후에는 이 수술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 검사에 따라서 그리고 조직 검사의 악성도에 따라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2차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 혹은 방광내 약물 주입법 등의 추가 치료가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비근침습 방광암 그리고 근침습 방광암, 전이성 방광암에서 주로 실시하는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가능하실까요? 비근침습 방광암의 경우 표준 치료 방법인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요도를 통해서 방광경을 삽입을 하고 절제경을 이용해서 암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적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은 종양의 제거뿐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위한 조직 포변을 채취하는 데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은 보통 1시간 이내로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종양의 크기나 양에 따라서 2시간 또는 3시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술 후에 입원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편입니다. 수술적 치료 후에 재발 위험도에 따라 암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결핵균을 이용한 BCG 약물 또는 젬시타빈과 같은 항암제를 방광 내에 주입하는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침습 방광암의 경우 방광 근육까지 암세포가 침륜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침륜도가 높기 때문에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로는 암을 완전하게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치적 방광 적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치적 방광 적출술을 받으면 방광과 함께 골반 내 림프절을 적출하게 되고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과 정낭, 요도를 함께 적출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과 난소, 요도를 함께 적출하게 됩니다. 가능한 경우에 술전에 시스플라틴 기반의 신보조 항암요법을 시행하게 되면 환자의 생존율을 5% 정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이성 방광암에서는 약물 치료가 기본이 되고 일반적으로 백금 기반의 항암 화학요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엠박 병용요법이나 GC 병용요법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항암요법이고
그 이후에도 면역 관문 억제제인 펜브롤리주맙이나 니볼루맙, 아벨루맙 등의 약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표적 항암제인 얼다피티닙과 항체 약물 접합제인 엔포투맙 베도틴과 같은 새로운 약물들을 이용하여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방광 내 면역 치료 약물 또는 이 항암제를 주입하는 치료는 어떤 치료인가요? 방광 내 약물 주입법은 비근침습 방광암에서 재발 및 진행을 막고 상피 내 암종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광 안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하게 되고 그 약물을 어느 정도 머금은 다음에 그것을 배출하게 되는 원리인데요. 네. 방광 약물 주입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이런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gemcitabine, 그리고 혹은 에피루비신 등과 같은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암제를 방광 내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어릴 때 예방접종으로 맞았던 그런 BCG, 즉 결핵균이 되겠죠. 이렇게 약화시킨 결핵균인 이제 BCG를 희석해서 방광 내에 주입하는 BCG 면역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BCG 면역치료 방법은 비근침습 방광암의 재발 및 진행에 탁월한 효과로 방광 내 약물 주입법에 표준 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광 내 항암제 주입의 경우에는 BCG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 혹은 종양의 크기가 작고 분화도가 낮은 방광암에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두 치료법 모두 입원 치료 없이 외래를 통해서 간단하게 약물을 주입을 시행받게 됩니다. 환자 개개인의 방광암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약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1에서 3년 정도 비교적 긴 치료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방광 내 약물 주입법은 전신적으로 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비교적 드뭅니다. 하지만 방광 자극 및 혈뇨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결정하는 주치의와의 꾸준한 면담 및 진찰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암이 근육을 침범했으면 무조건 방광을 적출해야 되나요? 제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확실히 말씀드리면 근침습 방광암의 표준 치료는 근치적 방광 적출술입니다. 그 방광을 다 드러내는 수술인데요. 네. 이 수술은 저희 비뇨기과에서 가장 큰 수술이고 또 가장 힘든 수술입니다. 그리고 또 수술도 큰 만큼 수술 후에 합병증이나 또 방광을 드러내고 그 장으로 방광을 만들든가 이쪽으로 이렇게 소변줄을 빼기 때문에 이런 삶의 질 저하 정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치적 방광 적출술이 근침습 방광암에서 표준 치료인 이유는 생존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육을 침범한 경우라도 삼피내 암종의 동반 유무, 암의 위치, 또 침륜 깊이, 또 암의 크기를 고려해서 아주 일부 환자에서는 방광 부분을 절제하는 방광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나는 방광을 띄고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방광 적출을 강력하게 원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을 아주 맥시멀하게 최대한 아주 방광이 거의 뚫어질 정도까지 깊게 긁고 난 후에 항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이렇게 세 개를 병용하는 3중요법, 트리 모달리티로 이런 방광 보존 치료법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근침습 방광암에서 표준 치료는 근치적 방광 적출술이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은 표준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암의 재발이나 이런 전이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주치의 간에 충분히 의논하고 또 신중히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또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방광을 적출하게 되면은 소변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도 환자분들이 실제 진료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이고요. 아무래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방광을 적출하게 되면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한 장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변 저장 및 배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요로 전환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를 요로 전환술이라 하고 요로 전환술에는 요관 피부 전환술, 회정 도관 조성술, 정위성 인공 방광 조성술 등이 있습니다. 요관 피부 전환술은 장을 절제하는 과정 없이 요관을 직접 피부에 심어주어 개구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장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전에 장 수술을 받았거나 방사선 치료 이력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요관 피부 전환술은 상행성 요로 감염이나
피부 개구부 폐쇄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흔히 시행되는 수식은 아닙니다. 회장 도관 조성술은 소장의 일부를 절제해 만든 회장 도관의 한쪽 끝에 방광에서 떼어낸 양쪽 요관을 연결을 하고 도관의 다른 쪽 끝을 복벽에 통과시켜 개구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식을 실금형 요로 전환술이라고 하며 복벽을 통해 소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소변을 저장할 주머니를 부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정의성 인공방광 조성술은 비실금형 요로 전환술로 소장을 이용하여 구형의 인공방광을 만들고 인공방광의 위쪽 끝에 양쪽 요관을 연결한 후 가장 아래쪽 부분을 요도에 연결하여 최대한 기존 방광의 모양과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방법과 달리 복벽에 구멍을 내지 않고 요도로 소변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방광암은 보통 어디로 잘 전이가 되나요? 방광암은 다른 암들과 유사하게 방광 주위에 림프절이라 불리는 림프계를 통해서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근침습 방광암 환자의 10명 중 2명에서 3명에서는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외에 폐전이나 뼈전이가 흔히 나타나는 전이 유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전이된 방광암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이성 방광암에서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보다는 그 약물요법, 항암 치료요법이 표준 치료 방법입니다. 백근 기반 계열의 항암제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과거 20년 동안 이 백근 기반의 항암제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방광암에 전이를 해서 백근 기반의 항암제를 사용하고 환자가 그 약에 별로 반응이 좋지 않다면 그 이후에는 쓸 약이 거의 없다는 말이죠. 근데 다행인 건 최근 몇 년부터 PD-1 절해제, 그 PD-L1 저해제 같은 아벨루맙, 페밀주밥 같은 면역치료가 이런 유지요법이나 혹은 1차 항암 후에 2차 항암 치료법으로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다행인 건 이 두 가지 약제 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여권, 즉 보험이 돼서 네. 그 환자들이 부담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권이긴 하지만 수술 후에 바로 사용하는 수술 후 보조 요법으로서 니발루맙을 사용한 면역치료 역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20년 동안 방광암에 대해서는 큰 치료법이 없다가 면역치료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또 신약으로 얼다피닙이나 엠보투마 베도틴 같은 이런 유전자 기반의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으며 임상 결과 역시 굉장히 좋아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외에 저희성 방광암에서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는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성 방광암에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치료 목적보다는 네. 이런 출혈이나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환자의 상태 그리고 방광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꼭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치료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방광암 치료 후 회복과 관리를 위해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또 그런 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좋아요.